안녕하세요. 2026년 5월 30일 태국 뉴스입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음란 콘텐츠와 관련해 태국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플로이탈레 정부 부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불법 음란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영상을 공유한 일반 이용자들까지 전원 조사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현행 컴퓨터 범죄법에 따르면 시스템에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이나 10만 밭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특히 해당 게시물이 위법한 줄 알면서도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타인에게 전달하기만 해도 최초 유포자와 동일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유해 콘텐츠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모방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이용 중 음란성 게시물을 발견하면 절대 반응하거나 퍼뜨리지 말고 즉시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사이버 경찰 핫라인 1441번으로 제보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개인 전기차를 정부 청사나 공공기관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충전하는 이른바 얌체 행위에 대해 태국 정부가 엄중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플로이탈레 정부 부대변인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직자가 개인 소유의 전기차를 정부 자산인 공공기관 충전기에서 무단으로 충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반부패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태국의 모든 정부기관과 국영기업,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국의 전기차 충전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정부 사무처는 만약 국유재산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공공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자산의 오남용을 막고 세금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성노동자 권익단체가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해달라는 법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 엠파워 재단은 국회 의사당을 방문해 30년 가까이 된 현행 성매매 처벌법의 폐지를 촉구하며 성서비스 제공자 보호법안을 전달했습니다. 재단 측은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된 현행법이 자발적인 성노동자까지 범죄자로 규정해 오히려 이들이 착취와 부당한 차별 등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도록 방치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성매매 처벌을 없애고 이를 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성매매를 권장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며 성노동을 선택한 이들이 다른 일반 업종 근로자들처럼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주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글로벌 차량 호출 서비스인 볼트가 승객 안전관리 부실 논란으로 현지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태국 교통부의 고강도 규제 지시에 따라 산하기관인 육상운송국은 최근 안전사고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볼트 앱의 운영 허가 연장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티팟 육상운송국 대변인은 볼트 측의 사실관계 해명 자료를 요구한 상태이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서비스 일시 정지나 허가 취소 등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운전기사의 계정 도용을 막기 위한 신원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기사가 영업용 면허증 보유와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플랫폼 차원의 상시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육상운송국은 모든 차량 호출 서비스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용 중 불법 행위를 겪은 시민들은 24시간 운영되는 민원센터 1584번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경제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가 인공지능, 즉 AI 기술의 급격한 도입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신용불량 위기까지 겹치면서 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누차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사무총장은 1분기 동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태국 노동시장 인구의 약 22%에 달하는 870만 명이 AI 확산의 영향권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약 220만 개의 일자리는 AI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직종별로는 프로그래머의 74.5%,
금융 분석가의 57.2%가 기술 대체 위험군으로 분류돼 전문직 노동시장부터 빠르게 재편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가계부채 문제도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무려 16조 4,400억 바트로 국내 총생산의 86.7%에 달했는데요. 특히 25세 미만 청년층의 카드빚과 개인 대출 잔액이 각각 13.5%와 11.5% 급증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무분별한 소비 자극이 청년층의 신용 불량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무자격 금융 인플루언서들의 등록과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실직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전환 교육 등 시급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동 전쟁 여파가 태국 경제 전반을 강타하면서 무역 수지와 가계 금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태국의 수입액은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45% 급증한 41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달 무역 적자만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적자가 미래 수출 확대를 위한 선점형 자본재 투자가 늘어난 결과라며 과도한 우려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금융시장의 실물 지표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태국 산업연맹은 호르무즈 해역 봉쇄령 등의 여파로 지난달 중동 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무려 91%나 폭락하며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자동차 할부 금융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내수용 차량 생산과 제조업 생산지수도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한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가시콘 경제연구소는 시중은행의 부동산 개발용 대출 잔액이 올해 최대 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경기 침체로 미분양 재고가 쌓이면서 부동산 개발사들의 채무상환 능력 비율이 위험 수위인 1.0배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금융권이 돈줄을 강하게 걸어 잠그고 있는 형국입니다. 태국 중앙은행은 고유가 여파로 장바구니 물가가 2.89% 급등한 가운데 외화벌이 중심인 관광 수익까지 줄어들어 경상수지가 사상 최악 수준인 76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중동 분쟁의 전개 양상과 국민 구매력 저하를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밀착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태국 금융 역사상 처음으로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클릭스가 다음 달 정식 출시를 앞두고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영 꾸룽타이은행과 최대 이동통신사 AIS, 그리고 최대 유통기업 OR 등 3개의 대기업이 손을 잡고 탄생시켰는데요. 기존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프리랜서나 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통신료 납부 이력이나 소비 행태 같은 생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클릭스는 다음 달 2일 태국 금융권 최초로 고객이 직접 계좌번호를 맞춤형으로 지정할 수 있는 파격적인 기능을 선공개합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특정 숫자 조합이나 본인의 휴대전화 뒷번호 등 원하는 번호로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큰 흥행몰이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스폰클릭스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탑재해 고객의 자립을 돕는 것은 물론 모든 금융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서민들의 가장 큰 오락거리인 정부 복권의 당첨금을 대폭 올리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정치권에서 나와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복권의 가치와 매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600만 바신 1등 당첨금을 1000만 바트로 올리고 끝자리 번호 맞추기 상금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눈 정부 복권 사무국장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복권 판매 수익의 정확히 60%만 당첨금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묶여있어 즉각적인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쪽 등수의 상금을 올리면 다른 등수의 상금을 깎아야 하는 고정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복권 당국은 전반적인 상금을 모두 높이려면 복권 관련 법 자체를 개정하거나 현재 장당 80바신 복권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국은 상금 인상 논란과 별개로 시중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80바 정가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국민 500만 명에게 고성능 인공지능, 즉 AI 서비스 사용권을 저렴하게 보급하는 국책 사업을 두고 야당이 제기한 졸속 입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차이찬옥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은 하원 전체 회의에 출석해 THAI 패스포트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차이찬옥 장관은 현재 태국의 AI 도입률이 10.7%로 베트남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 생산성을 베트남 수준인 23%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당이 제기한 34일짜리 졸속 입찰 규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청회를 거치는 등 5달 넘게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장관은 예산 효율성도 적극 강조했는데요. 개인이 개별 가입하면 매달 600바시 넘는 글로벌 프리미엄 AI 서비스를 정부가 일괄 확보해 인당 월 평균 비용을 단 27바 수준으로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정책을 펴는 싱가포르와 비교해 거의 20배나 저렴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국내 컨소시엄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철저히 암호화해 국내에 축적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태국 독자 대규모 언어 모델인 타이 LLM을 개발해 최종적으로 AI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경찰이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이른바 6가지 금지 자세 지침을 내려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낙 경찰청장이 하달한 긴급명령에 따르면 앞으로 태국 경찰관들은 근무 중 팔짱을 끼거나 손을 허리에 얹는 행위,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뒷짐을 지는 자세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다리를 꼬고 앉거나 벽이나 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 등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경찰청은 경찰이 국가와 법률을 대변하는 얼굴인 만큼 현장에서 취하는 작은 몸짓 하나가 대중의 신뢰와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자세들이 시민들에게 근무 태만이나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비춰 의도치 않게 위압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시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가 신뢰의 핵심이라며 외적인 기강 확립을 강조했는데요. 한편 이 지침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론을박이 벌어지자 경찰 측은 현재 공식 SNS 게시글의 댓글창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국책 사업 보상금을 가로챈 뒤 태국에서 은퇴 이민자 행세를 하며 호화 생활을 누려온 중국인 사기단이 양국 경찰의 공조 수사로 전원 붙잡혔습니다. 태국 중앙수사국과 이민국 수사대는 중국 우한시 공안국의 국제 공조 요청을 받아 합동 작전을 펼친 끝에 수배 중이던 중국인 피의자 4명을 전격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한시의 도시정비 사업 과정에서 문서와 데이터를 조작해 우리 돈 약 34억 원에 달하는 토지 수용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태국 정부가 만 50세 이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은퇴비자를 악용해 합법적인 자산가인 척 위장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파타야의 한 호화 주택단지 안가에 숨어있던 남성 피의자 3명을 현장에서 제압하고 수완너품 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추가 도주하려던 여성 피의자 1명을 출국 직전 극적으로 체포했습니다. 태국 이민국은 체포된 이들의 체류 허가를 즉각 취소했으며 조만간 추방 절차를 거쳐 중국 공안부로 신병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푸켓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허가 불법 가이드 영업을 해온 중국인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푸켓 관광경찰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태우고 이동하던 승합차를 미행한 끝에 현장에서 무허가 가이드 행위를 하던 43살 중국인 남성을 전격 검거했습니다. 적발된 차량 내부에서는 태국 현지 여행사의 이름이 적힌 가이드 업무 지시서가 발견됐는데요. 가이드 이름은 고의로 비워둔 채 중국어로 된 상세의 일정표와 참가자 명단만 적어두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무허가 가이드 영업과 노동 허가 없는 불법 취업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배후에서 유령 지시서를 발행해 준 여행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푸켓 당국은 외국인 불법 가이드 행위가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밤샘에서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해변 의자 이용료로 바가지를 썼다는 논란이 일자 해당 지역 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나롬차이 센숙시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유명 유튜버 점과 컬레니 해변 의자 비용으로 400밭을 지불해 불거진 논란은 현지 대여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밤샘 해변의 의자 대여료는 개당 50밭이지만
두 유튜버가 이용한 곳은 의자 8개가 한 세트로 묶여 구역 전체를 빌려야 하는 최전열 명당 구역이었습니다. 당시 상인이 단둘이 앉은 유튜버들에게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다며 세트 전체 가격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롱차이 시장은 상인이 대여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 오해가 생겼다며 안내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센숙시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변 곳곳에 구역별 요금표를 명시하는 등 안내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으며 돈을 내지 않고 개인 돗자리를 깔 수 있는 무료 개방 구역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명 야시장에서 구매한 프라이드 치킨 소저. 부더기가 무더기로 기어다니는 영상이 공개돼 현지 소비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겉보기에는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 조각을 뜯자 살코기 틈 사이에서 수십 마리의 하얀 부더기가 꿈틀거리며 기어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게시글을 올린 여성은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저수지로 피크닉을 가던 중 야시장에서 치킨을 샀으며 아이에게 먹이려고 살을 찢는 순간 이 같은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며칠 동안 상에서 벌레가 알을 깐 닭을 그대로 튀겼거나 미리 튀겨둔 치킨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게 분명하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태국 보건당국은 관광지 주변 길거리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 불시 점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정착해 성실하게 살아가던 40대 태국인 여성이 채무 압박과 온라인상에서의 무자비한 공개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태국 국적의 40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약 3천만 원의 부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한국 내 태국인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해왔으나 고객들이 외상값을 제때 갚지 않아 자금난에 빠졌고 결국 지인들에게 빌린 돈의 이자가 늘어나며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특히 돈을 받아내려던 일부 채권자들이 소셜미디어에 A씨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모욕을 준 것이 결정적인 상처가 됐습니다. A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영상을 올리자 채권자들은 오히려 악성 댓글을 달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지인들이 뒤늦게 빚을 대신 갚아주려 연락을 취했으나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에 태국 오돈타니에 사는 노부모와 유족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20대 때부터 해외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매달 고향으로 생활비를 보내온 효녀였다며 오열했습니다. 현재 한국인 남편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며 태국의 가족들은 먼 타국에서 돌아올 딸의 유골함을 눈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